아들 등교 직후 차 안에서 사살된 세 아이의 엄마. 총격을 가한 이는 미국 아이스 요원이었습니다. 사살 직후 미국 국토안보부의 공식 발표. It was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그리고 불과 2주 뒤 또 한 명의 남성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같았습니다. Committed an act of domestic terrorism.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테러리스트가 되었을까요? 중국 위험이 중국이 살아서 나온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이곳으로 작년 12월 아이스 이민 단속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라는 데서 이제 이민국이 갑자기 단속을 시작해서 이제 무차별 단속을 하고 있고, 현대 직원들 무작정 체포하듯이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불법 이민 단속이 아니라 이제 군사작전식으로 지금 총을 들고 장갑차를 몰고 헬기를 몰고 가서 전쟁을 치르듯이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단속에 대해서 불법 이민 단속에 찬성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한 백인 여자분 어머니죠. 세 아이의 어머니분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희생자 르네굿은 백인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스의 단속 현장 근처에서 호루라기를 불거나 차량 클락션을 울려 이웃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지역 커뮤니티 감시 활동을 종종 했는데요. 사건 당일 그녀는 아들을 학교에 내려준 이후 귀가하던 중 아이스 단속 현장을 만나게 되고 차 안에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아이스 요원이 핸드폰 영상을 촬영하며 다가오자 그녀는 요원을 향해 라고 말합니다. 그 사이 또 다른 요원이 차 문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내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잠시 후진한 뒤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요원은 차량 앞과 옆에서 세 발의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그녀는 머리와 가슴에 총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그리고 불과 2주 뒤 또 한 명의 미국 시민이 정부 요원들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제한 군인병원 간호사이자 미국 시민이었던 희생자 알렉스 프레티는 합법적 총기 보유자였으며, 추후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영상 속 희생자는 총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빼앗긴 뒤 다수의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배후에서 5초 이내에 10발의 총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당국은 두 시민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요원들의 정당 방위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법적인 얘기보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그 동영상도 보시고 여러 각도에서 찍힌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이 르네굿이라는 여자가 총에 맞아 죽을 정도로 잘못을 했나, 그런 의문이 들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은 이제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의 정당 방위라든지 총격이라든지 한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과잉 진압이고 합당한 정당 방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대다수 미국 법조계의 분위기고요. 그동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을 들여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무차별 단속을 했고, 미국민들도 그래 뭐 좀 거친 것 같지만은 뭐 그래 마약범 잡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르네굿이라는 분은 금발의 파란 눈의 백인 여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 이미지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아니다, 이제 백인들까지 총으로 쏴 죽이네? 그런 이제 사람들의 정서를 건드린 거죠. 밤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숙소로 가서 잠을 자고, 미니애폴리스의 남부 지역이더라고요. 남부 지역 중에서는 제일 숙소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거기를 아침 일찍 갔는데, 아침 일찍이었는데도 사람이 많진 않았지만 그래도 끊이진 않더라고요. 한 명이 와서 가는가 보다 싶으면 다음에 뭐 두세 명이 또 오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미국 시민권자였거든요. 이민 단속을 이렇게 좀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렇지 않았다. 법무부는 총격 요원을 수사하는 대신 오히려 숨진 르네굿의 가족을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며 미네소타 검사 6명이 줄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아이스 요원들에게 말투나 억양, 피부색을 기준으로 검문하는 인종 프로파일링을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과 종교시설, 심지어 학교까지 영장 없이 진입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들에게 부여된 권력에 비해 검증은 부족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원을 급격히 늘리기 위해 훈련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주 이하로 단축했습니다. 서류 심사, 신원 조회를 거치지 않고 마약 양성 반응임에도 아이스 요원으로 합격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마구 잡아가는 수준의 단속을 하고 있어요. 시끌벅적하게 전쟁 상태로 사람까지 죽어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전역에 있어요. 그런데 LA라든지 미네아폴리스라든지 특정 도시에만 이민국 병력을 쏟아붓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그 도시는 다 이제 민주당 강세인 도시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추방한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사실 바이든, 오바마 대통령 때 추방했던 불법 이민자 숫자보다도 적어요. 이번에 미네소타에 가서 만난 시민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민 단속은 실제로 이민자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지지 지역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얘기들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정부는 민주당주 지역에 불법 이민자 흉악범들이 많이 있고 지역 경찰이 협조하지 않기에 직접 아이스가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트럼프는 이민 단속이 미국의 거리를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냐고 했더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고 오히려 이 이민 단속 때문에 우리의 거리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민 단속 요원들이 쓰는 전술도 굉장히 잔혹한 방식의 전술을 쓰고 있고 뭐가 안전해졌다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는 아이스도 실수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기존 이민 단속 사령관을 교체하고 국경 차르를 미네소타에 보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네소타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입니다. 지난 1월 23일 미니애폴리스 시내에는 영하 23도의 강추위를 뚫고 수천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아이스 요원들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수백 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노동자와 학생들은 등교와 출근을 거부하며 저항의 뜻을 함께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